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여의도 정치권에서 오가는 깊숙한 얘기를 취재해서 매주 일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정가뒷담화 5월 31일 인사드립니다. 이제 5월 마지막 날이죠. 사흘 있으면은 6.3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 끝나면은 아마 전국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역학 관계에서 서로 변동이 심할 텐데, 특히 이 선거 끝나면은 가장 전전긍긍하고 가장 최대 피해자가 될 사람이 누군가. 뭐 선거 성패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선거 성패와 상관없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닥칠 상황이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이죠. 이재명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 이재명이 선거 전국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안달복달하고 좀 불안해하고 좌충우돌하는, 그리고 말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될 만큼 아주 세게 말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국민 갈라치기 하고. 그래서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선거 앞두고. 자, 그것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본인에게 닥칠 일들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지금 안달복달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정치권에서도 이거 뭔가 이유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좀 추리도 해보고 또 취재도 해보고 한 결과, 이재명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그 이후에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초조해하고 있다, 그런 말들을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최근에 보면은 선거 전국에 들어서기 직전에 본인의 이제 범죄 재판을 다 털어내기 위해서 공소 취소를 위한 여러 가지 설치를 막 했죠. 대장동 변호사 이건태를 시켜서 국정조사 또 청문회 이런 거 다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끝나니까 특검법안을 발의를 하도록 했죠. 정청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그 시점에서는 특검법안 발의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거가 끝나면은 전당대회가 있고 당권에 다시 도전을 하면 이재명, 그러니까 친명 권리당원 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그대로 놔뒀는데, 특검법을 발의를 한 것이 이재명 스스로 자기 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역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재명은 초조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이 선거에서 선거 망치면은 자기가 덤태기를 다 쓰겠다. 그래서 홍익표 내세워서 그 전에 정청래하고 서로 교감이 있었겠죠. 일단 선거 뒤로 미루자. 공소 취소 특검은 선거 뒤로 미뤄놨지만은 그래도 이재명은 불안하니까 선거에 지금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선거 한복판에. 제가 선거판에 난입을 했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일일이 거론하기도 다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사전 선거 운동을 막 하고 있죠. 국민 갈라치기 대표적인 것이 스타벅스를 겨냥한 어떤 일어난 상황보다 훨씬 부풀려서 지금 완전히 우파 진영을 악마화하면서 개딸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측면이 있죠. 신세계 정용진 회장을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 인두겁을 쓰고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자극적으로 개딸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메시지를 던져서 적개심, 정오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말로서 그런 행동을 할 뿐이 아니라, 말로서 그렇게 할 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지금 국민 갈라치기 선거판에 막 끼어들었습니다. 부산 시장 가서 시민들 만나고 상인들 만나고 하면서 그때 시장이 투어다 이렇게 비판해 놓으니까는, 나 원래 시장에서 밥 먹기 좋아하는데 웬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도 상당히 비정상적이죠. 정상적인 행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할 때 투표하러 가가지고 기표소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이거 뭐 선관위 관계자를 부르면서 또 손가락으로 이렇게 깔짝깔짝 손가락으로 불러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저 집권한 지 1년 만에 안하무인이 됐구나. 무슨 본인이 왕이 된 줄 아는 것 아니냐. 어떻게 직원에게 이 손가락질로 이렇게 와보라고 하고 그 투표용지를 거의 보여주다시피 하고 그러고도 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또 청와대는 그 주소 담느라고 담기에 바쁘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그 뒤치다거리하고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습니다. 국민 갈라치기도 있고 이 서수문 고가차도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니까는 바로 경찰이 서울시를 압수수색하는 이런 상황이라든가 이 금수 같은 이런 표현을 쓰면서 뭐 우파 진영을 사실상 우파 진영을 겨냥을 해서 악마화하는 이런 시도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SNS에 최근에 계속 글을 올려가지고 이런 말들을 씁니다. 또 저질이라는 이야기를 그런 말들을 쓰는데 SNS에 오늘은 또 이런 거를 올렸습니다. 뭐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다른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그 말이죠.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이거를 이 경고를 소개를 하면서 여기서 최악의 저질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 최악의 저질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최악의 저질이 뭐겠습니까? 자기 편이 아니죠. 대책점에서 있는 지금 우파 뭐 출마한 사람들이나 우파 진영 전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선출된 공직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선출된 그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충직한 모습이 될지 세상을 파괴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성 지배자가 될지는 뭐 주권자의 손에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투표 동료가 아니죠. 이거는 중호심,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상대 진영, 그러니까 보수 우파 진영을 막 악마화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연일 지금 발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장동혁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거 본인에게 하는 이야기 아니냐. 투표 잘못해서 정치 무관심한 대가로 최악의 저질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재명 체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음에도 계속 이것을 확대해서 막 선동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거는 선거를 앞두고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이유가 뭘까? 지금 하는 이런 행동이나 말들이 나중에 전부 다 탄핵감이 됩니다. 탄핵 그 요소를 하나씩 계속 쌓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오는데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 일단 선거를 이기든 지든 이번 6월 3일이 끝나면은 이재명은 굉장히 난감한 위치에 몰린다. 왜냐하면은 가령 이제 선거를 이긴다고 치죠. 민주당이 선거하는 거지 이재명이 선거하는 건 아니죠. 뒤에서 막 선거판에 난입을 하고 했지만 어쨌든 정청래가 주도해서 정청래 사실상 원탑으로 지금 선거를 하고 있죠. 민주당은. 그러면 선거에 이긴다는 또 기준이 모호하긴 하지만 어쨌든 언론의 평가나 그 자체 평가에서 가령 예를 들어 민주당이 이겼다고 하면은 그 공은 이재명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잘해서 이겼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정청래에게 공이 다 돌아갑니다. 정청래에게 공이 돌아가고 반면에 선거에 지면은 그 책임은 이재명에게 돌아갑니다. 이재명 책임론이 나옵니다. 이기면 정청래 공으로 돌아가고 선거에 지면은 이재명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일단 만약에 이제 이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긴다고 하면은 정청래가 원탑으로 전국을 막 돌아다니면서 선거를 사실상 혼자 다 했고 전북 같은데 뭐 사달이 나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뭐 거기를 비롯해서 다른 데가 좀 정리가 돼서 이겼다는 평가가 나오면은 정청래가 확실한 그 1등 공신이 되는 것이죠. 이재명은 거기서 뭐 지방선거 이겼다고 이재명에게 갈 목숨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또 뒤에는
배후에는 또 김어준이 있죠. 김어준이 이번 지방선거 때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저기 하정우 같은 경우도 연일 출연을 시켜가지고 막 띄우고 했죠. 그래서 그 정청래 뒤에 있는 김어준, 그리고 또 그 뒤에 있는 문재인, 친문 진영, 이쪽이 힘을 확 얻게 됩니다. 그 좌파가 지금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확 얻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게 이재명의 공소 취소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냐하면은 이 지방선거 끝나면은 바로 전당대회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8월 달에 민주당의 대표를 새로 뽑죠. 그 이제 정청래가 출마를 하는데, 그러면은 친명 쪽에서 지금 김민식이 총리직 그만두고 나올 거다. 송영길이 이번에 그 당선되면은 친명으로 당권 도전할 거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게 되면은 정청래의 공이 되니까 정청래가 당권을 다시 장악하는데 발판이 상당히 유리한 발판이 깔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또 공로자들이 김어준이 있고 문재인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선거 전에 추진을 하다가 역풍을 맞아서 유보를 한, 이재명 입장에서는 유보를 한, 그것이 선거 후에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정청래가 완전히 이 당권을 다시 장악을 하고 이 상황 되면은 정청래가 그렇게 안 하죠. 그 배후에 있는 김어준도 안 하죠. 문재인도 안 하죠. 왜냐하면은 그 상황이 좋아졌는데 또 바로 정당대 당권도 잡고 그 총선도 이제 2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총선 때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죠. 이번에 당권을 잡으면은. 그래서 정청래 자기들 사람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대권까지 이게 바라봐야 되는데, 정청래 입장에서 그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게 분명한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서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과를 시키거나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본인에게 부담이 되니까는. 거기다가 이재명이 범죄를 다 털고 있는 것보다는 이 범죄 리스크, 재판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좌파의 역학구도에서 비이재명 쪽, 정청래나 김어준이나 문재인 쪽은 유리하죠. 하나의 약점이 계속 들고 있는 시한폭탄처럼 5개의 재판 주릉주릉 달고 있는 이 상황이 이재명을 견제하는데 좌파 안에서 이재명의 반대파들에게도 유효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여차하면은 재판 다시 하자. 왜 중단했느냐. 이 목소리가 좌파 안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재명과 대치를 하는 과정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을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만약에 정청래가 이기면은 털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 털어내려고 지금 이재명은 발부동인데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새로운 신주류로 등장을 하는 정청래와 또 비명계 전부 다 합쳐서. 자, 그러면은 이재명은 그 5개의 재판을 그대로 안고 불안불안하게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무사히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은 무사히 임기를 다 마친다고 해도 마치자마자 바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선거법 같은 경우는 바로 열리면은 본인이 실제로 감옥은 안 가겠지만은 그 선거법 가지고는 피선거권이 당장 박탈이 되는 상황이 오고, 또 민주당에 434억 원 그 국고를 환수를 해야 되는 국고 지원을 받았던 그 상황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퇴임하자마자. 그리고 나머지 재판, 대북선거이나 다 다녀야 되고, 그러다가 대북선거 같은 경우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죠. 대장동도 그렇고. 자,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소취소 특검법을 활동을 시키려고 했지만 이제 그것이 선거가 끝나서 민주당이 이기면은 그것이 그냥 무산이 됩니다. 자, 무산이 되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이재명은 지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임기가 끝나면 즉시 대북선거 대장동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갈 필요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신주류로 다시 등장을 하는 정청래 이쪽 입장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이재명을 컨트롤하는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재판을 다 털어주지 않는다. 자, 그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이렇게 이재명이 이겨도 이재명의 공이 아니고 정청래가 전부 다
그 가실들을 다 가져가고 오히려 이재명을 견제하는 그런 수단이 될 건데 민주당이 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예요? 민주당이 지면은 지금 당장 이재명 책임론이 불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때문에 졌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좌파 진영 안에서 이 무리한 공소 취소 몰아붙였기 때문에 초반에 무슨 뭐 전국을 싹쓸이한다 이런 말까지 나왔지만은 공소 취소 특검법이 발의가 되고 그 전에 청문회하고 국정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확 떨어졌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 죄를 털어내려고 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민주당이 지면은. 그리고 그 역풍, 공수취소몰이 역풍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막 국민 갈라치기를 막 했는데 특히 스타벅스 상황 이런 것을 놓고는 젊은 층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층들이 지금 분노 투표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 국민 갈라치기 또 워낙 거칠게 했기 때문에 여기다 또 시장 투어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이재명이 만회를 해보려고 막 시도를 했는데 이것들도 역풍을 만든 거죠. 공수취소 역풍을 한번 잠재우기 위해서 아니면 물타기 위해서 국민 갈라치기를 막 했는데 이게 또 역풍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민주당이 선거에서 지면은 당연히 이재명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무슨 뭐 이재명 범죄를 털어내기 위한 그런 특검법을 뭐 처리를 한다. 이것은 또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국민 그 민심이 용납하지 않죠. 이재명이 졌는데 민주당이 졌는데 거기서 무슨 뭐 이재명 죄를 털어내기 위한 법안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밀란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리고 8월 전당대회에서 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정청래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기가 좀 어려워지죠. 졌으니까 자기가 주도해서 한 책임은 이재명에게 막 덮어씌우겠지만은 본인도 책임이 있으니까 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8월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뭐 김민석이든 송영길이든 이 친명 쪽에서 그 나올 텐데 거기서 정청래가 당권을 잡으면 잡는 대로 선거에 져서도 당권을 다시 잡으면 잡는 대로 이재명의 공소취소는 물 건너가는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김민석이든 송영길이든 자 일단 당권을 잡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재명 그 범죄 이거 털어줄까요? 안 털어줍니다. 본인들도 대권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게 역풍이 불 게 뻔하고 나중에라도 자기들이 대권에 나왔을 때 그 이재명 범죄 삭제를 해준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 안 할 겁니다. 본인들도 또 총선에 대비해야 되고 그래서 이재명 재털기, 범죄 털기 총대를 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는 이재명과 차별할 가능성이 높다. 자, 결국 이렇게 돼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선거에 지면은 이재명 책임론으로 이재명이 설당이 굉장히 좁아지고 자기 뭐 특검은 물론이고 다른 자기 범죄 혐의 털려는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설사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이것이 이제 정청래가 날개를 다는 것이지 오히려 이재명은 그 손실을 보게 된다. 정청래가 완전히 당권을 재장악하면은 이재명과 이제 거래를 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에 민주당이 이기든 지든 이재명은 득볼 것이 없다. 오히려 불안해진다. 재판 리스크가 다시 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본인이 픽해서 뭐 서울시장에 출마시킨 정원호나 아니면 뭐 부산의 하정우나 이런 사람들을 또 지면은 책임론이 더 커지죠. 더 커지게 되니까 이재명은 어쨌든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상당히 결과에 상관없이 어려운 처지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종의 레임덕이 초단기에 레임덕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자충우돌을 하고 좀 기이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선거 끝나면은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이재명만 딱 놓고 보면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이 뭐 아까 뭐 투표 결과에 따라서 뭐 천당이 되든지 지옥이 되든지
한다고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 여부가 이제 이재명에게 적용을 하면은 선거가 끝나면은 이재명은 지금 정치적인 지옥으로 정치적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5월 31일 보내드린 정가 뒷담화였습니다.